앞두고 또 이번에 또 하루 대체 휴일이 껴있죠. 그래서 이제 롱위켄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판에 좀 차익이 또 한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장중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장의 대기 자금들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ETF 자금에 들어오고 또 지금 이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방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매수세가 좀 붙기 시작하면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심이 엄청나게 강한데 재료도 그만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명분만 딱 주어주면은 언제든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좀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또 막판에 밀려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을 또 통해서 다음 주에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 나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것도 없고 오늘 뭐 하루 쉬어가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폭도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연휴 보내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좀 접근도 가능하다 말씀 주신 거겠네요. 주말 끝나고 돌아와서라기보단 오늘도 가능하다. 아니요, 이왕이면 오늘 이제 마감까지 하면 1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오늘 정도는 쉬어가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새롭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 통해서 또 하나의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안에서 SK하이닉스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또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는 상대적 저평가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결국에는 실적을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가지고 지금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사실 말씀드린 부분이 요 부분이긴 한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예상 매출액이 220조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150조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당기 순이익이 123조 원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이 수치로 보면은 지금 EPS가 한 17만 원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가로 좀 반영을 해도 PER이 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좀 평가를 좀 받았었던 게 10배에서 15배 정도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또 10배 미만에 있는 거거든요.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추정치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일단은 지금은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은 10배만 가더라도 주가가 목표 주가가 한 17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SK하이닉스가 한 107만 원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룸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SK하이닉스 HBM 시장과 관련돼서 여전히 우위에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서버용 SSD까지도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원B 공정, 원C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조금 더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거든요. 그래서 원C 공정에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수율이 한 8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원C 공정을 바로 이 HBM4 생산에 적용을 시키는데 SK하이닉스는 HBM4E 다음 세대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쳐져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이는 결국에는 더 미세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웨이퍼에서 만들 수 있는 칩의 개수가 늘어났다. 즉 수익성 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메모리 쇼티지에 대한 부분이 뭔가 해소가 됐다, 혹은
지금 투자를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한다라든지 혹은 투자가 지연이 된다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들려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방향성은 일단은 상방으로 유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 계속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계속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들어오신다고 해서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단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팔아야 되나 혹은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뭐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제가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거의 매일 아침마다 삼성전자 20만 원, SK하이닉스 120만 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고 네.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보방 오셔서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3월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큰 수익으로 보답받을 수 있길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두 번째 특징주 명확합니다. 현대차. 현대차는 최근의 특징 장중에 갑자기 급등이라는 건데 오늘도 갑자기 급등해서요. 현재 10%, 11%, 뭐 12%도 올라갔어요. 이제 7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대차인데 네. 원체 옛날부터 현대차 강조 주셨잖아요. 네. 지금 자리 현대차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증권사에서 제시한 TP들이 한 8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80만 원 구간까지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그리고 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쉬어가게 되면서 현대차로까지 이동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게다가 그동안 관세 이슈로 인해서 발목을 좀 잡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뒤늦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계속 현대차와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게 이 새만금 투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월요일에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수요일부터 뜬금없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까지도 이 새만금이 이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만 봤을 때도 결국에는 지금 수급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점에서 현대차가 상승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새만큼 더 집중을 시켜버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 또 오늘 거기에 더해서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현대차 새만금 투자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좋은 결정이었다. 그래서 정부도 그만큼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뭐 규제도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는 이 정부 정책 방향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와 관련돼서 제가 어제 또 신성 ENG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게 오늘 16%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 새만금 데이터 센터 다음으로 큰 게 이제 태양광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수소 에너지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신성 ENG를 추천드릴 때 추천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현대차 울산 공장 이 옥상에 보면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 그걸 신성 ENG가 설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또 이러한 모멘텀들이 오늘 이제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조드리는 눌림목 매매. 제발 상승 나올 때 따라붙지 말고 조정 나올 때 붙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딱 21선 밟고 올라가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오늘 정확하게 좀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돌파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 제가 정보 공개방에서도 다 안내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미리 들어오셔서 앞으로 나올 내용들도 계속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빠른 매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S 하나씩 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14%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 굉장히 수익이 잘 났어요. 뭐 이녹스 첨단 소재도 60%의 수익 중이고 하나씩 가볼게요. 네. 자, 일단은 먼저 포스코홀딩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바닥권에서 돌아서기 시작할 때 제가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드리면서 이거 어센딩 트라이앵글 돌파 자리다. 그러면은 우리는 포스코홀딩스 봐야 된다.
게다가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철강도 좋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2차 전지 관련돼서도 뭐 ESS다 혹은 리튬 가격 상승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재료로 반영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시장 상황도 워낙에 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주가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45만 원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2만 7,500원 구간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아직까지는 도달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끌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목표가 25만 원 제시해드렸는데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충분히 좀 들고 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를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보 공개방에서 다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수익률이 한 60% 정도가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고점 찍고 나서 조정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뭐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 임목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선 이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것만큼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물량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뭐 패시브 자금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거기에 더해서 우주항공까지 다양한 재료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는 관점에서 한번 들고 왔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PI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의 후속주로 PI 첨단 소재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뭐 20%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또다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21선이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격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밟고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한 번 볼 수 있다. 게다가 이제 2만 원이라는 가격대 부근을 보시면은 단기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하방 또 경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딱 21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반등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만 보지 마시고 조정 나오는 것들도 좀 같이 보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혹시 좀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아니요, 빠르게 가볼게요. 네, 좀 빠르게 가볼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또 LG그룹주 중에서도 LG전자 제시해드렸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살짝 못 미쳤다. 근데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5만 1,9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또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신성 ENG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클린룸 핵심 장비로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 증설과 함께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그 다음에 하단 여기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울산 공장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목표가 또 넘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제가 추가적인 부분, 추가적인 리뷰는 제가 공개방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미반도체와 관련돼서도 이슈를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보면 어제 오늘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정보들 계속 정리해드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저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자동차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부품주들을 엄청나게 강조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SL, 성우하이텍, 화신, 서현이와 이 네 가지만 기억하라.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주기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우하이텍, 화신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L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방에 다 안내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좋을 때 최대한 많이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월에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시장 즐겨 보셔야 될 텐데요. 사실 이렇게 시장 잘 갈 때 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좀 편안하고 쉽게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오셔서 친절하게 이 시황과 종목들 챙겨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을 또 받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마감 배팅 공략주 어딜까요? 네. 자, 오늘은 또 쉬어가는 종목 가지고 왔어요.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파이버 프로 뭐 오늘 조금 이 중동과 관련된 네.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돼서 또 50조 원 정도의 또 협력을 또 공개를 하게 되면서 오늘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게다가 뭐 아침부터 좋았는데 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이란 협상도 애매하고 또 쿠바와 또 이런 마찰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올랐는데 지금 확실히 불을 붙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파이버 프로 잠깐 차트 한번 먼저 볼게요. 저는 항상 남들보다 미리 준비하자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30%가 조금 넘는 조정을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보고 있어야 바로 반등 구간에 캐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리 먼저 체크해 주시고 이제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광섬유 혹은 광센서를 통해서 뭐 다양한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자이로스코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산 기업들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 무기라든지 뭐 유도 미사일 이런 것들 수출 많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정확한 타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이로스코프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들어가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수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좀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방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주항공 쪽에도 네.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요즘 그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균형과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 광 센서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방산을 넘어서 우주항공이라든지 모빌리티 이쪽으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또 통신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마 광통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또 수혜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부가 가치 솔루션 기업으로 좀 변모하게 되면서 성장성을 좀 확실하게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역시나 실적을 많이 강조드리는데 지금 매출액도 보시면 5개년 연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50억 원대에 머물던 매출액이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400억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0억 원대에서 이제 100억 원대로 5배 정도가 이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좀 봤을 때는 우리가 뭐 PER도 20배, 뭐 PBR도 4배 수준, 뭐 이런 식으로 높은 수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적 성장세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낮춰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리가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잡았어요. 일단은 눌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21선 구간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가격대 15,450원 잡아봤고요. 하단으로는 12,500원 구간 잡았습니다. 이전 직전 저점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주 받았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파이버 프로인데요. 일단은 목표가는 21선을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체크해 주셨고요. 손절가도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이렇게나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급등을 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에 철강주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현대제철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현대제철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오늘 슈팅이 나오기 전부터 상승 추세로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이 배경은 역시나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철강 산업이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점점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도 감산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 저가 공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뭐죠? 바로 AI죠. 데이터 센터. 그렇죠.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증설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은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죠? 철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손잡고 이런 철강제들을 좀 공급한다라는 이슈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다시 한번 좀 공개가 되게 되면서 현대제철이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강까지도 AI로 묶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AI를 통해서 파생되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현대차도 결국에는 피지컬 AI고 전력 인프라, 원전 이것도 결국에는 AI로 인한 거. 그래서 AI에 대한 초점을 두고 우리는 그 안에서 먹거리를 계속 찾아야 된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지금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빠르게 캐치해서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대 BNG 스틸부터 시작해서 동국제강도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동국제강도 오늘 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급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들 대부분 이런 우하향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좀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철강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포스코 홀딩스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재료들을 또 모멘텀 삼아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또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기업이 또 속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윗꼬리가 길기는 하지만 오늘 그 이슈가 나오고 현대제철이 급등 나오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같이 급등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장중에 한 17% 정도 급등을 보였는데 만약에 주도 섹터가 좀 쉬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또 새롭게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군들 사이로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실시간 뉴스들 나오는 것들 정보방 통해서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